재미있는 모델링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진 같은 스툴을 만들어 볼 건데 금속으로 되어 있는 스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접근할지 고민해 보셨나요? 다리 모양이 좀 독특하죠? 이렇게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떨어져 있는 세 개의 다리가 똑같겠죠? 다리를 먼저 만들면 위에 있는 실린더 형태, 아래 중간에도 하나 있죠. 볼트 같은 형태, 양쪽이 똑같은 육각 형태의 볼트 형태를 파악한 다음에 시작을 하면 되겠네요. 세 개의 다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실린더를 가지고 접근하려고 합니다. 실린더는 최소의 각이 삼각이니까 이 형태를 만들 때 편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스그래픽 뷰로 만든 다음에 그리드를 보이지 않게 하고 실린더를 하나 만듭니다. 사이즈는 적당히 이렇게 해서 140 정도, 높이는 450 정도, 하이트 세그먼트는 없애고, 사이드는 이 물체를 하나 복사한 다음에 위에다 하나 복사해 놓을게요. 복사. 높이를 5mm 정도 하면 이 철판 두께 5mm나 6mm 정도 하면 그 정도 되겠네요. 얘는 위에 있는 판이라고 생각하고 사이드는 100개 정도 해줍니다.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건 2배 정도? 카메라가 봤을 때 부드럽게 보입니다. 밑에 있는 거는 삼각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사이드를 3개로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은 딱 맞고 있는 스툴 형태가 만들어진 거죠. 밑에 있는 형태는 약간 반지름을 키워서 145 아니면 150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더 큰 느낌입니다. 아래에 보면 살짝 들어가 있는데 그 정도 차이를 두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 물체만 쉐이딩해서 볼게요. 그러면 작업이 좀 더 편해지겠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단축키를 사용했고요. 여기서 필요한 거는 아래쪽에 있는 건 필요 없고 위에 있는 형태, 이 삼각만 필요합니다. 이 비율 같은 걸 잘 본 다음에 작업하는 게 우리한테 필요한 건데 비율을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될 수 있으면 비슷하게 만드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다리 길이, 이 폭, 이게 이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대각선 길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만들게요. 지우고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단축키를 지정해서 사용하면 좋은데 이 링으로 선택을 해준 다음에 챔퍼 명령으로 이 사이가 살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살짝 떨어뜨리고 오픈해 줍니다. 오픈. 그럼 여기가 없어집니다. 챔퍼된 값만큼. 정확하게 하면 더 좋겠죠. 2.5 정도 할까요? 2.2? 적당히 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엣지를 하나 선택한 다음에 똑같은 엣지를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는 명령도 있는데 하나만 만들면 되기도 해요. 근데 사이에 볼트가 끼워지기 때문에 이 2개는 만들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3개를 한꺼번에 만들면 되겠죠? 모델링 툴에 보면 모디파이 셀렉션 부분에 시밀러가 있습니다. 이 시밀러의 단축키를 지정해서 사용하시면 편한데 그 시밀러를 사용하게 되면 하나 선택했을 때 이 엣지하고 똑같은 길이나 점의 개수, 똑같은 환경에 있는 엣지는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작업이 훨씬 편해지겠죠. 이렇게 밑으로 쭉 내리면 됩니다. 이 정도가 적당한데? 아무튼 비율만 보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형태를 만듭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가운데 엣지인데 가운데 엣지를 다 선택한 다음에 커넥트 해줍니다. 엣지가 생기면 챔퍼를 해줍니다. 이 챔퍼에서 앞에 사용했던 오픈이 선택되어 있는데 해제한 다음에 스케일을 키워서 모서리 쪽으로 보내줍니다. 이 모서리는 이 정도? 라운드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직선으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세그먼트는 필요 없으니까 없애줍니다. 이렇게 해서 선을 양쪽으로 추가해 줍니다. 다리 쪽에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커넥트 해줍니다. 모든 엣지에 연결되고 있는 새로운 엣지가 추가되는데 위로 올려서 라운드가 끝나는 부분 이쯤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라운드가 이렇게 끝나겠죠. 다 만들어졌네요. 모서리 엣지 선택한 다음에 앞에서 사용했던 시밀러를 다시 해줍니다. 모서리가 다 선택되죠. 여기에 챔퍼 세팅 명령 최대값을 줍니다. 그리고 세그먼트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부드럽게 돼도 전 7개나 8개 정도 사용할 건데 7개를 사용한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원래 있던 엣지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2개가 겹쳐있는 부분이 됩니다. 챔퍼가 가면서 딱 부딪혔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리무브해서 이 엣지하고 붙어있는 점까지 같이 지워줍니다. 그래야 깨끗하죠. 현재 상태 F4번을 눌러보면 여기가 이렇게 꺾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바깥쪽 곡면이 크고 안쪽 곡면이 작기 때문에 이 꺾임이 보입니다. 형태에 따라서 생기는 그런 기본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터보 스무스를 한번 줍니다. 그럼 깨끗하게 만들어집니다. 가운데 선이 하나 추가되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선이 있어야 부드럽게 보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다리 형태가 만들어지네요. 쉘 명령으로 두께를 만들어주는데 안쪽으로 만들어줍니다. 저 두께만큼 만들어주면 되겠죠. 3이나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위에는 5 정도 했는데 위에도 4 정도 하고 얘는 3 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형태가 만들어졌네요. 이제 필요한 거 탑에서 보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프론트에서 봤을 때 이쪽에 직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프론트에서 보고 여기 직선이 있는 부분에 볼트를 만들어줍니다. 이쯤에 만들면 되겠네요. 수정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에디테이블 폴리 그 다음에 여기다가 육각 볼트를 만들 건데 육각 볼트를 만들 때 가장 좋은 명령은 쉐입 명령의 n곤입니다. 기본으로 사이드가 6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여기다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 면에 만들고 싶잖아요. 만들면 어디에 생기는지 모르잖아요. 여기 보면 이쯤에 생기는데 그리드 면에 생깁니다. 이렇게 만들면 저 뒤에 생겨요. 이 면에 만들고 싶을 때 오토 그리드를 켜면 이 면에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육각은 이 조그마한 안쪽 육각 형태가 돼야겠죠. 그 정도 사이즈로 만들어줍니다. 전 이 정도 만들어줄게요. 나중에 스케일 조절해도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면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으로 컨버팅한 다음에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에서는 세그먼트에 점이 몇 개 없잖아요. 이 세그먼트에 점을 추가해 줍니다. 바깥쪽이 원이기 때문이죠. 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디바이드를 부드럽게 하고 싶은 만큼 추가하세요. 8개 이렇게 추가해 주면 점이 8개씩 생깁니다. 에디테이블 폴리가 됐을 때 그 점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보더를 이용해서 보더를 선택한 다음에 스케일을 키우고 바깥쪽 크기를 다 본 다음에 원형의 크기만큼 키워줍니다. 그 다음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래피드 툴에서 지오메트리의 패스트 엣지 루프 레귤라이저라는 거, 이 명령을 사용하면 선택되어 있는 엣지를 원으로 만들어줍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툴이에요. 이렇게 해서 원을 만들면 됩니다. 이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맥스 버전이 높은 분들은 그 버전의 플러스 버전이라고 거기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맥스 버전이 낮으면 상관없는데 25, 26, 27 여기서는 플러스가 있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설치가 잘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면에 딱 맞닿아 있는 이 형태를 만들었네요. Y축 방향으로 두께만큼 떼낼까요? 3mm 정도 떼낼게요. 쉘 명령을 해도 됩니다. 쉽게 하려면 쉘 명령을 해도 되고 쉘 바깥쪽으로 3mm나 2.5mm나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에디테이블 폴리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뒷면은 삭제할 거기 때문에 그게 이 형태만 보고 살짝 밀어 넣어줍니다. Shift 드래그 Y축 방향 F3번으로 보면 뒷면은 그대로 있는데 뒷면은 지운 다음에 폴리곤, 바이앵글 선택 지웁니다. 이렇게 지워지겠죠. 여기 보더를 선택한 다음에 가운데에 비어 있잖아요. Shift 드래그를 할 건데 Y축 방향으로 스냅을 걸어서 비어있는 공간까지만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시메트리 명령으로 Z축 방향으로 중앙에 맞춰줍니다. 여기 중앙쯤에 그래서 이렇게 맞춰지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에디테이블 폴리 폴리곤에서는 혹시 모르니까 스무싱 그룹을 오토 스무스 해주고 F3번으로 보면 이렇게 두께가 똑같으니까 여기랑 여기를 익스트루드 세팅 명령으로 이 아이콘 한번 클릭해서 로컬 로말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크기를 줄여줍니다. 연결하고 있는 느낌이 필요 없지만 그래도 여기 홈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고 요 살짝 챔프 해줍니다. 챔퍼 모디파이어를 적용한 다음에 값이 지금 많으니까 살짝만 챔프 해줍니다. 챔퍼된 부분만 스무싱 그룹을 갖게끔 해줍니다. 그럼 평면은 또 깨끗하게 평면으로 보여요. 챔퍼된 부분만 부드럽게 보입니다. 멀리서 보는 거니까 한 번만 해주면 되겠죠. 에디테이블 폴리 프론트에서 봤을 때 나사가 생겼네요. 엘리먼트로 복사할까요? Shift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이렇게 해서 하나 엘리먼트로 만듭니다. 얘가 하나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는 육각 볼트. 얘는 여기 세 군데에 다 있어야 되니까 로테이트 픽으로 이 원판 클릭한 다음에 원판의 축을 사용합니다. 앵글 스냅 Shift 드래그로
120도에서 놓으면 딱 맞겠죠. 카피로 몇 개 없으니까 한 물체로 다 만들 거니까 카피해서 2개 복사해 줍니다. 3개가 만들어졌네. 위에 있는 것도 그냥 챔퍼 모디파이어로 모서리만 살짝, 아주 살짝 챔퍼해 줍니다. 날카로우면 손이 비니까 대부분은 아주 미세하더라도 챔퍼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챔퍼된 부분에 하이라이트가 생길 겁니다. 조명에 의해서 라인이 쭉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럼 좀 더 현실감이 있어 보이고, 렌더링 할 때를 위해서 모델링은 작업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모서리에 하이라이트가 생기게끔 그런 작업을 살짝 해주는 거죠. 아주 미세하게. 습관처럼 해주면 사랑받습니다. 얘는 아래쪽으로 복사할게요.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카피. 이렇게 만들어졌네. 아직 여기가 좀 아쉽죠? 이렇게 끝내도 되는데 그냥 우리는 모델링 하는 거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엔 안 나오는데 다른 사진에 나왔어요.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여기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거 해주면 더 좋겠죠. 저는 그런 편인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네. 여기 복사한 다음에 디태치, 카피하면서 클론하면서 복사하고, 복사한 거 보더를 이용해서 2개 선택한 다음에 브릿지 해줍니다. 그럼 막혀있는 상태가 만들어지죠. 이 물체 이 2개만 아이솔레이트 셀렉션 합니다. 여기 있어요. 얘는 다시 로테이트해서 120도로 복사하고 하나 더 복사해줍니다. 이 3개는 한 물체가 되면 되겠죠. 저는 스크립트 사용할게요. 퀵 어태치라는 스크립트 사용하시면 한 번에 여러 개, 굉장히 많은 물체도 빠르게 어태치 해줍니다. 스플라인도. 이 물체에서 블린 모디파이어, 서브트랙트, 마이너스 어떤 거를, 이 박스를 이렇게 해서 빼주면 깨끗하게 빠집니다. 숨겨놨던 거는 다시 아이솔레이트 셀렉션 이 아래 버튼을 클릭하거나 단축키를 누르시면 다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안쪽이 비어있는 형태가 만들어지죠. 에디터블 플리, 에디터블 플리로 만든 다음에 재질이 똑같은 거는 재질 아이디를 1번 주고, 밑에 또 재질이 똑같은 볼트는 재질 아이디 2번으로 재질 아이디 2번이 되게끔 해줍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그룹을 만들고 이름을 줍니다. 그 다음에 재질을 주면 되겠죠. 모델링 할 때 재질은 2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멀티섭 재질을 만들고 셋 넘버는 2개로 만든 다음에 우리가 1, 2번을 줬잖아요. 1번은 오렌지, 2번은 이 볼트. 그래서 2개를 만듭니다. 재질을 갖고 온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렌더러, 그 렌더러의 재질을 갖고 오면 되겠죠. 저는 코로나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코로나 이렇게 만들고 연결해 줍니다. 뭐 재질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것 중에 프리셋을 사용한 다음에, 이 프리셋을 사용한 다음에 그냥 여기 있는 것 중에 그런 거 선택한 다음에 색깔을 좀 더 오렌지로 고친다. 이런 느낌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IOR을 좀 높이면 약간 금속 느낌이 추가되겠죠? 그렇게 간단하게만 만들어 놓고 또 하나 추가해서 프리셋에서 가장 비슷한 거, 금속이니까 크롬이나 크롬 러프나 이런 거 선택해주면 이렇게 러프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연결해놓고 나중에 디테일은 이제 장면에 조명 추가하고 그랬을 때 디테일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 물체의 그룹은 제가 AAAA로 정했으니까 얘를 복사한 다음에 같은 이름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재질이 많아졌을 때 찾기가 쉽습니다. AAA 똑같은 이름이니까. 퍼스펙티브에서 봤을 때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돋보기를 뒤로 뺀 다음에 왜곡을 좀 없애고 밑에 있는 필드 오브 뷰로 당기면 왜곡이 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뷰를 만들 수 있죠. 현재 상태를 이렇게 보면 그림자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들려고 했던 수틀은 이런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도 여러분 생각하고 좀 비교해 보신 다음에 쉽게 접근해서 원하는 형태를 빨리 만드는 거, 그러면서 디테일을 조금 살려주면 효과적인 모델링에 접근할 수 있고, 이런 것뿐 아니라 비슷한데 건물도 있을 수 있고 비슷한데 벽면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응용할 수 있게 생각을 해 가시면 모델링이 더 재밌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